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K리그 31라운드 강원FC와 포항스틸러스, 포항스틸러스와 강원FC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와, 화면을 갑자기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31라운드 엄청 중요한 길목에 서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상스는 거의 확정이고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지만 원정만 가면 진짜 정말 작아지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한테 어쨌든 정말 해결해야 될 숙제처럼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번 포항 원정에서 과연 어떤 승부를 거두고 올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동현 씨는? 포항 스틸러스 원정이 항상 어려웠다 보니까 이번에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 사실 지금 2위라고 PPT에 나와 있는데 방금 이제 수원FC랑 김천이랑 경기가 김천이 3대2로 이기고 있어가지고 만약 그렇게 경기가 끝나면 강원이 3등이 될 예정이어서 이번 포항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정이 6승 2무 7패 이 말이 되나요? 사실 올해 홈에서 굉장히 강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홈 기록대로면 리그에서 2등 정도인데 이제 원정 기록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냥 이 몸에 남아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울산 원정을 간다, 포항 원정을 간다, 뭐 전북 원정을 간다, 서울 원정을 간다. 사실 하나도 이번에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기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원정이 어려운 게 강원이 아닌가. 너무 무서워. 어떻게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여놨어요? 이게 뭐야? 이제 강원이 최근 5경기를 했던 전적인데 이제 조금만 좁혀놓고 보면 최근 3경기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치고는 굉장히 안 좋은 최근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났던 그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이거 진짜 우승이다, 무조건 우승이다 막 이렇게 좀 찍어두고 매경기를 되게 즐겁게 봤던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만약에 하위권에서 이런 경기들을 보여줬다면 되게 불안했을 것 같은 그런 경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럼 우리가 만날 포항을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보면 현재 순위는 6위, 승점 44점, 승무패 한번 정리를 해보면 12승 8무 10패. 지금 포항이 계속 연패를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6연패였나? 맞습니다. 지금 보면 승무패가 12승 8무 10패인데 여기서 6패를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합치면 7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이 한때 시즌 초반에는 우리가 진짜 울산만큼이나 견제해야 했던 최상위권 팀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생각부터 이 내림세가 너무 가파르게 와다다다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포항이 좀 뎁스가 얇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 박태하 감독의 전술이 이제 슬슬 파회법이 나오기 시작해서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6연패를 했다는 거는 포항한테나 다른 팀들한테나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호재라던가 오베르단이라던가 포항의 투플레이어들이 그 주축으로 이루고 있었는데 이호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시즌 아웃이고 오베르단도 부상이 잦고 이러니까 그 와중에 박태하 감독의 그 전술들이 거의 우리 흡사 예전에 강원을 보는 듯한 라인업 포지션 전부 다 동일하고 네, 상대가 맞아요. 누구냐에 따라서 막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잘 보이지 않아서 음, 이 전체적인 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포항의 지금 문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조커나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카드들이 포항의 강점으로 뭐가 있냐 했을 때 잘 모르겠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 주축으로 있었던 완델손이랑 오베르단이 시즌을 계속 치르다 보니까 특히 포항이 지금 그 FA컵도 결승을 갔고 아시아 챔스도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되게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포항의 한번 최근 전적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 컵 대회에서 제주를 상대로 1승 1무로 결승에 진출했던 전적을 빼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에서는 6연패, 여기 보이는 5팀 외에도 그 전에 김천한테 2대1로 졌었고 좀 아이러니하게 득점을 못한 경기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각 팀들한테 2골 이상씩은 다 먹었다. 특히 이제 울산이랑 할 때는 마지막에 좀 득점을 몰아넣긴 했지만 이제 5골을 내주면서 5대4로 패배했고 나머지 5패는 전부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 이거
악역 포항이 있었다. 우리 이거 근데 그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징크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뒤에서도 언급을 할 거긴 한데 사실 강원이 가장 약한 팀이 이제 동해안 라인에 다 있습니다. 이 포항과 울산한테 그 역대 전적이나 뭐 최근 전적이든 항상 밀렸던 그런 팀들인데 특히나 포항 원정을 갈 때 이제 7년간 승리가 없습니다. 강원이. 근데 그걸 포함해서 올해도 두 경기를 붙었는데 5월 1일에 2대4로 패배했고 7월 10일에도 2대0으로 패배를 해가지고 사실 강원 입장에서는 악역 중에 악역, 그냥 대빵이 이제 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만큼은 우리가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늘 악역 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세가 눌린 채로 강원으로 컴백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쵸? 아, 강원은 포항을 7년째 이기지 못한 뭔가 엄청 큰 넘지 못한 산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2017년 이후로 너무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사실 17년에 김호규랑 디에고 선수가 득점을 해서 2대1로 이겼던 그 경기 이후로 그 스틸리아드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상 크게 진 경기도 많고 강원에서 오래 뛴 선수들은 포항 스틸리아드를 갈 때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포항은 지더라도 무조건 득점을 하고 졌으니 공격력에 있어서는 우리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우리도 공격력을 챙기고, 그리고 이런 포항의 불안정한 수비를 완벽하게 뚫고 우리도 장악하는 그런 경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박태하 감독이 지난 경기가 끝나고 앞으로의 결과들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제 박태하 감독의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포항 스틸러스 초반에는 팬들이 되게 박태하 감독에 대한 그 높은 충성도 그리고 열렬한 지지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팬들도 그렇고 바라보는 함께하는 선수들도 지친 기세가 없잖아 보이는 듯한 모습이긴 해요. 박태하 감독도 처음에는 패배한 경기에 대한 인터뷰도 되게 의연하게 대처했던 것 같은데, 점점 경기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모습이 조금 더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조금 뭔가 많은 것을 체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영상 같은 걸 보면.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로 작용할 주요 선수들을 한번 볼 텐데, 진짜 나는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지금 이상원 선수가 이렇게 빛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초반에 너무 반짝반짝했는데 그렇다고 막 되게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잘 뛰고 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이 돋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침묵이 길어져서 너무 가슴 아프고 갑갑하고 그런데, 어떻게 봐요, 동현 씨는? 사실 저는 이상원 선수가 그 득점을 못했던 기간이 한 번 있었잖아요. 초반에 엄청 득점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김천전에 두 골을 넣으면서 완전 그 팀의 연승 분위기를 이끌었었는데 최근에 강원 부진이,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상원 선수를 주요 선수로 모셨던 게 이제 강원의 최근 부진이 이상원의 부진과 또 되게 연관이 없진 않다. 그렇다고 뭐 이상원 선수가 경기를 너무 못했고 빠져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하나가 터져야 살 것 같다. 이상원의 발끝에서 우리의 뭔가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사실 최근에 코바체비치 선수의 머리 정도를 빼놓고 보면 뭐 어떤 득점이 있었나 기억이 아마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어떤 루트를 통해 득점을 했다 할 만한 게 없었어가지고 그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포항의 주요 선수도 한번 볼게요. 올 시즌 리그 2골 4도움. 그런 내가 최근 3경기 2골 1도움. 이 조르지 선수가 지난해 청주에 입단을 한 이후로 포항에 와서 좀 큰 활약을 해줄 것 같다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경기를 뛰는 모습들을 보면 그 마무리나 득점력이 안 나오는 모습 때문에 포항 팬들이 굉장히 답답해했거든요. 오히려 뭐 이호재 선수나 정재희 선수의 득점이 오히려 많은 게 포항이었는데, 사실 최근 경기들에서 특출나게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공격수는 골을 넣고 득점 포인트를 올리면 되기 때문에 최근 3경기에서 2골이나 넣었다는 게 조르지의 지금 올 시즌 역사를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어서 한번 주요 선수로 뽑아보았습니다. 마무리 해볼까요? 마지막 한번 예측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그 스코어로 예측을 할까요? 스코어랑 득점자?
와 근데 이번에 K리그 득점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진짜 득점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저는 3대1이요. 3대1. 이상한 2골, 코바체비치 하나 이렇게 해서 이상원이 강원 터져준다. 잠깐 다운된 이 분위기가 이상원의 득점으로 확 끌어올릴 수 있어서 우리 마지막까지 진짜 뒷심이 필요하니까 저는 깔끔하게 2대0. 2대0? 네, 바램 스코어로 하겠습니다. 선제골로 오히려 저는 조진혁, 교체로 들어간 가브리엘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니 동현씨 이상원 주요 키플레이어로 뽑아놓고 득점 터져야 우리가 산다면서 이상원을 안 뽑아요? 이걸 터져주세요. 바래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뭐 진짜 그렇게 웃기는 제- 사람인데? 우리는 강원FC에 정말 진심을 다하는 팬이니까 강원FC의 전승을 빌어보면서 강원FC와 포항의 그 간단한 프리뷰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매 경기마다 그 댓글 이벤트를 열었었는데 그러니까 강원이 요즘 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답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댓글 유튜브 댓글로 이번 경기 스코어랑 선제 득점을 맞춰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이만 정리해볼까요? 강원이 이기길 바랍니다. 파이팅! 강원FC! 안녕. 고생했어.